아이에게는 늘 말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다시 해보면 돼. 그런데 막상 아이가 분수 문제 앞에서 멈췄을 때 이상하게 제가 더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풀고 있는데 실은 제가 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분의 2, 3분의 1, 4분의 3.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아이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야. 분모는 아래, 분자는 위야.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포기했던 아빠가 아이 수학을 다시 이해해보는 시간. 수복남입니다. 오늘은 초등수학에서 많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크게 막히는 개념, 바로 분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수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분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1 더하기 1은 이해합니다.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1분의 2, 3분의 1 같은 숫자가 나오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시작됩니다. 숫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대체 얼마라는 거지? 여기서부터 아이는 멈춥니다. 그리고 부모는 조급해집니다. 이거 학교에서 배웠잖아. 왜 이걸 몰라? 분모랑 분자만 보면 되잖아. 하지만 사실 아이가 모르는 건 분모와 분자 이름이 아닙니다. 아이가 진짜 모르는 건 전체가 무엇인지입니다. 분수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위에 있는 숫자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숫자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전체입니다. 분수는 전체를 똑같이 나눈 다음 그 중에서 몇 조각인지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이 피자 한 판을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1조각을 먹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4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이 아닙니다. 4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피자 한 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가 피자 한 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1조각을 말하는 것이 4분의 1입니다. 만약 4조각 중에서 2조각을 먹었다면 그건 4분의 2입니다. 4조각 중에서 3조각을 먹었다면 그건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보면 분수는 갑자기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전체 중 몇 조각인지를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분수에서 막히는 이유는 전체를 보지 않고 숫자부터 보기 때문입니다.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숫자만 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쉬워집니다. 전체가 뭐야? 몇 조각으로 나눴어? 그중 몇 조각을 말하는 거야? 이 세 질문만 해도 분수는 많이 쉬워집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분수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냐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전체가 뭐야? 전체가 피자인지, 초콜릿인지, 케이크인지, 막대인지, 그림 전체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눴어?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눴는지, 케이크를 8조각으로 나눴는지, 막대를 10칸으로 나눴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래 숫자, 분모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처음부터 분모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몇 조각으로 나눴는지가 아래 숫자야.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중에서 몇 조각을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위 숫자, 분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분자라고 외우게 하기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중 몇 조각인지가 위 숫자야.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아래 숫자는 전체를 몇 조각으로 나눴는지, 위 숫자는 그중 몇 조각을 말하는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4분의 3을 다시 봐볼까요? 아래에 4가 있습니다.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위에 3이 있습니다. 그중 3조각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3은 전체를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서 3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2분의 1과 4분의 2는 같을까요? 여기서 아이들이 또 헷갈립니다. 숫자가 다른데 왜 같다고 하지? 부모도 설명하다가 살짝 막힙니다. 이럴 때도 계산으로 먼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다시 피자로 돌아가면 됩니다. 피자 한 판을 2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1조각을 먹었습니다. 이건 2분의 1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피자 한 판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중 2조각을 먹었습니다. 이건 4분의 2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둘 다 피자 한 판이 딱 절반입니다. 조각의 개수는 다릅니다. 하지만 먹은 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4분의 2는 같은 크기입니다. 이걸 아이에게 말할 때는 약분하면 같아라고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 개념이 약한 아이에게 약분부터 말하면 또 외워야 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조각수는 달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같으면 같은 분수야. 이 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아이가 익숙해지면 그때 약분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분수에서 중요한 건 이름보다 느낌입니다. 전체를 본다. 몇 조각으로 나눴는지 본다. 그중 몇 조각인지 본다. 그리고 크기가 같은지 본다. 이 순서만 잡히면 아이는 분수를 훨씬 덜 무서워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분수를 설명할 때 빨리 정답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4분의 2잖아. 이건 2분의 1이랑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설명이 아니라 정답 발표처럼 들렸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답부터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바로 알려주기 전에 먼저 질문하기. 전체가 뭐야? 몇 조각으로 나눴어? 그중 몇 조각이야? 이 세 문장을 천천히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가 틀려도 바로 고치지 않고 다시 그림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자. 전체는 뭐였지? 조각이 몇 개였지? 이렇게요. 분수 문제를 틀렸다는 건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체를 아직 못 본 것 뿐입니다. 전체를 못 보면 분수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체 상황을 모르면 부분만 보고 헷갈리잖아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분수는 부분을 배우는 단원이지만 사실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전체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분수는 전체 중 몇 조각인지 보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실제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짧은 대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4분의 3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문제에서 전체가 뭐야? 아이가 말합니다. 피자 한 판. 부모가 다시 묻습니다. 좋아. 그 피자 한 판을 몇 조각으로 나눴어? 아이가 말합니다. 4조각. 부모가 말합니다. 맞아. 그래서 아래 숫자가 4야. 그럼 그중 몇 조각을 말하고 있어? 아이가 말합니다. 3조각. 부모가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위 숫자가 3이야. 그러면 이건 4분의 3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분모와 분자를 외우기 전에 그 뜻을 먼저 이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아이는 또 놓칩니다. 짧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전체가 뭐야? 몇 조각이야? 그중 몇 조각이야? 이 세 문장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AI를 활용하면 부모가 훨씬 덜 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분수를 피자 예시로 쉽게 설명해줘.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4분의 2와 2분의 1이 왜 같은지 아이 눈높이로 설명해줘. 그리고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분수를 어려워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화내지 않고 설명하는 대화문을 만들어줘. AI가 정답을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설명할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주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 몰라도 아이에게 어떤 말로 설명하면 좋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AI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막막할 때 첫 문장을 만들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 수학을 도와줄 때 가장 힘든 순간은 사실 문제를 모를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아이에게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AI에게 물어보면 대화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수는 계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수는 전체를 똑같이 나눈 뒤 그중 몇 조각인지를 말하는 숫자입니다. 아이에게 분수를 설명할 때는 분모와 분자라는 말을 먼저 외우게 하기보다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면 좋습니다. 첫째, 전체가 뭐야? 둘째, 몇 조각으로 나눴어? 셋째, 그중 몇 조각을 말하는 거야? 이 세 질문만 기억해도 분수는 훨씬 쉬워집니다. 저도 수포자였습니다. 아이 수학을 봐주다가 아이가 아니라 제가 먼저 작아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천히 보니까 수학은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리 정답으로 가려고 해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수를 다시 이해해봤습니다. 분수는 무서운 계산이 아니라 전체 중 몇 조각인지 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또 많이 막히는 개념, 약수와 배수를 수포자 아빠 눈높이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이 수학을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인 나도 막막했다면 이 시리즈를 함께 들어주세요. 수학을 포기했던 아빠도 다시 천천히 이해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복남이었습니다.